저희 원생들 그 성적 말씀드릴게요. 정원생의 한 90% 정도는 실제로 한 90점은 넘는 것 같아요. 5단 국어의 모든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단 국어의 프로그램은 철저히 입시에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터 중등, 고등 학생이 자기 어떤 진로를 생각할 때 거기에서 좀 입시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주로 프로그램을 다 짰습니다. 초등학생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미리 하면.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돼서 30, 50의 노력을 들일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3, 5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면 나중에는 그 학습의 효과가 확실히 크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솔직히 저 초등학생들을 옛날에 이렇게 과외를 해서 대학생 때까지 보낸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 친구들을 좀 이렇게 입시 육아를 하면서 생겼던 저만의 확신, 네, 그걸 담아서 다 좀 이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고등 내신반은 다그 학교별로 대비가 다 가능합니다. 청주, 오창 지역 학생들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다 또 강의 지원이 되니까 전국에 좀 회원들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필요한 강의, 또 그 친구들이 필요한 또 수행할 자료들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업하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학교가요, 만약에 다 같고 스케줄이 같다고 해도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지 양상이나 그 문제를 풀이하는 그 수행 양상들이 절대 같지 않아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개별로 다 저희는 좀 지원하는 시스템이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좀 그렇게 합니다. 좀 다 개별적으로 소수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성적이 좀 아무래도 좀 그래도 좀 상승하는 친구들이나 좀 만점 받는 학생들이나 좀 그 친구들이 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는 시험 한 2주 전 되면 그때는 전부 다 거의 이렇게 됩니다. 한 2주 전 되면은 거의 이제 국어 관련해서 개념들은 다 거의 숙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 그날 테스트를 봐요. 다 테스트를 보고 또 수업이 그 문제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으면 다 거기 맞춰가지고 다 피드백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시험 전에 원래 고등 시험 범위가 좀 되게 많거든요. 많아요. 너무 많아서 거기 시험 전에 좀 맞는 좀 최대한 좀 확실한 최대한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 만들어서 시험장으로 저희 학생들을 준비시킵니다. 중등반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고등반하고 뭐좀 어떤 게 다르냐면 이때는 고등부를 올라가기 전 단계니까 좀 미리 잘 해놓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고등부 올라가면 좀 바빠서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어휘, 두 번째 독서, 세 번째는 수능, 비문학, 문학을 중등 수준에 맞춰서 좀 연습을 시킵니다. 지문을 좀 제대로 읽을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내신과 좀 수능 단계를 중등 단계에서 준비하는 거하고 좀 뭐가 다른지를 얘기 드릴게요. 내신은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 거의 그 지문만 봐도 반사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좀 많이 숙지를 시킵니다.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편인데
수능은 실제로는 이렇거든요. 이게 내가 학습하지 않은 그런 지문들이 나옵니다. 처음 보는 지문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건 학생이 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기 전에 특정한 자료를 가지고 내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자격 증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과학글, 처음 보는 수학글, 처음 보는 문학, 수학글은 없겠다. 과학글이나 기술글, 하여튼 그런 글들, 또 다양한 소설이나 극갈래나 수필이나 시와 같은 그 작품들을 스스로 자기가 아는 개념을 적용해서 독해를 해나가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걸 안 거치고 고등부에 올라가면 모의고사 보면 안 배운 게 나오는데 라고 해서 언어 영역도 꽤 많이 포기 학생들이 있거든요. 수포자만큼 언어 영역 포기하는 학생이 훨씬 많습니다. 지방 쪽에서 언어 영역이 서울 지역권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읽는 법을, 또 문제를 대응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은 내신 공부할 때 그대로 갑니다. 문학을 잘 읽고 글을 잘 읽는 학생이 내신 부분을 못할 리가 없겠죠. 언어 활용 역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어 들어가는 거, 어휘, 독서, 그 다음에 그 문학들, 그리고 내신들입니다. 당연히 내신도 여기 저희 학원은 오창 지역에 있으니까 오창에 양청중, 오창에 그 생명중, 그리고 강리중, 이렇게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에 대한 내신 대비 당연히 다 되고요. 또 점수도 잘 나왔어요. 잘했고, 또 이 지역 말고도 다른 또 오창 외 그 청주 지역에서 오든지, 아니면 또 타 지역에서 또 서울이든지 제주도든지 대구든지, 또 온라인 멤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오프라인 멤버보다 온라인 멤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똑같이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어떤 강의 시간이 있고 거기 맞춰서 자습서나 이런 거 문제들 풀고, 또 제가 주는 기출 문제들 연습하고, 또 기출 문제 보면서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맞춰서 피드백 해주고, 피드백을 받게 되면 틀린 개념들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은 틀린 문제 유형을 좀 더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거나 하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좀 시험 대비를 합니다. 특히 그 중등 과정에서 처음 시험에 느끼는 어떤 그 벽 같은 게 있어요. 그 서술형 부분이거든요. 학교에 따라서 서술형을 안 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좀 그 시험 완전 가까워진 시기에는 만약에 이 학교가 서술형을 안 치면 그거는 거기 맞춰가지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술형 대비를 다 시킵니다. 다 시켜요. 왜냐면 역시나 고등부의 어떤 그 대비 선상에서 시켜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잘못 생각하면 답안의 어떤 그 기준이 되게 넓은 줄 알아요. 근데 상당히 좁거든요. 엄청 좁아요. 그러니까 그 서술형 대비, 그 좁은 문턱을 어떻게든 잘 좀 넘어갈 수 있게 저희 서술형 대비를 좀 나름의 노하우에 맞춰가지고 또 연습을 시킵니다. 저희 원생들 그 성적 말씀드릴게요. 정원생의 한 90% 정도는 실제로 한 90점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쉬워하는 친구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그 나머지 한 10% 정도는 또 대다수가 아쉽게 그래도 80 넘긴, 아니 80 후반대 된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성적의 어떤 양상을 보면 만점자들도 있고요. 강의 중에도 한 명, 그리고 우리 그 생명 중에도 한 명, 그 다음에 충남 예고에 2명, 그리고 오송고에 1명,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또 90% 인원 중에 나머지 인원들은 다 90점 넘어요. 저희 그 입간판에 자랑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인원들도요, 되게 그 저희가
한 80 후반대 친구들이 이렇게 넘는 게 그 인원들 중에서는 이런 인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생애 첫 이렇게 하이 스코어 이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생명중 만점 받은 친구는 좀 성적이 단단단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처음에 얼마, 이 시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만점 찍고 이렇게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성적들은요 그런 편이에요. 물론 뭐 또 다음 시험 때는 어떨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 원생들은 일단 저하고 함께 하면 그냥 팩트대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힘들어요. 네. 많이 시키거든요. 많이 시켜요. 그래서 또 과제들도 일일이 전부 다 좀 어머님들하고 다 공유하면서 수행 양상들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뭘 안 했다, 뭘 했다, 어땠다 전부 다 말씀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들, 같이 하는 친구들은요, 예, 좀 실력이 많이 좋습니다. 학업 태도도 많이 좋고요. 그러니까 만약 자녀분이 좀, 좀 과제를 어떻게 좀 내주면 좀 잘 안 할 건데 애가 좀 학원에 좀 잘 못 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도전적으로 한번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도 그냥 마냥 그냥 시키고 어떻게 도태되면 그냥 내치고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철저히 코칭에 기반해서 이 친구가 잘 성장하게 이렇게 도와주니까 거기 맞춰서 좀 네, 한번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원칙이 있어요. 고등은 어떻게 일주일 상관했을 때 그 정시 대비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수능 대비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시간씩은 이렇게 매일 시켜요. 한 시간씩 정도. 그러니까 딱 진짜 한 시간 정도 할 거리를 학생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서 피드백도 받으면서 서로 대화해가지고 한 시간 거리 줍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이렇게 과제 많을 때 있잖아요. 과제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른 공부 많이 못하고 뭐 그렇게 하는 때가 있는데 저는 좀 정량제예요. 한 시간 쫙. 중등은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거리. 한 주에 한 3시간 정도 투여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스케줄이 90분씩 주 2회거든요. 90분 주 2회인데, 예, 그럼 3시간 공부하고, 3시간, 4시간 정도 이렇게 충분히 그 학습의 시간을 좀 갖게 하죠. 그렇게 되면은 또 그게 만약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네, 그 학생의 어떤 그런 언어 역량은 늘 수밖에 없어요. 늘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네, 좀 많은 긍정적인 사례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정시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시 프로그램은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 그 모든 정시 프로그램 그 회원들은 제가 입시 컨설팅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대학을 지금 점수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학생이 이렇게 같이 상담 통해서 이제 충분히 제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거는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친구들은 솔직히 다 등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의대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위 등급이니까 보통 뭐 6개, 7개 안으로 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또 점수가 좀 잡혀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또 중위층도 있고 또 하위층도 있겠죠. 점수상으로. 예, 근데 그거 맞춰서 제가 짜줘요. 점수가 어떻게 돼야겠다라고 해서 뭐 다른 과목 전체적으로 이제 입결을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뭐 국어 정시 그 준비를 해주죠. 상위층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감 국어를 써요. 이감 국어를 써서 그게 좀 문제가 어려우니까요. 잘하는 고1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2, 고3들은 전부 다 그 이감 국어를 써가지고 합니다. 그거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수행하면서 제가 피드백 주고 하죠. 그리고 이감 국어를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일단은 수업 때만 문제를 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풀어서 와야 되고요. 정답지는 제가 가지고 있고 이제 첨삭 듣고 나서 주는 방식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풀어서 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하면서 매기면서 좀 그 학생들마다 그 이게 보면 그 인지 판단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뭘 잘못하는 친구들은 다음 문제를 풀 때에도 유사한 그 문제 상황이 오면 비슷하게 할 성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잡아주죠. 그런 걸 잡아주고 만약에 그게 좀 문제가 보인다.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이 좀 보인다. 그런 것들은 좀 제가 또 트레이닝을 따로 시킵니다. 보통 수업은 보통 3시간씩 주일에 이렇게 하거든요. 3시간 주일에 수업을 하는데 그 외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데일리 과제 같은 것들을 할 것들은 보통 하루에 1시간씩 정도씩은 이렇게 설계를 해 놓거든요. 그거는 제가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 넌 이걸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좀 안내를 해주죠. 혹시 그 팁을 좀 알려드리면 다양한 어떤 뭐 문제집 가지고도 자기 데일리 공부를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진짜 특수 유형에서 좀 틀린다, 추론형 유형이 틀린다, 어휘 유형이 틀린다, 나는 문학에서 고사성어는 무조건 틀린다 등 그게 있으면 그 EBSI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시면 그게 뭐더라? 그러니까 자기 그 기출 같은 거 검색할 수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빅데이터가 얼마나 잘 그 정렬이 그러니까 처리가 잘 돼 있냐면 유형별 난이도별로 2003년도부터인가 2년도부터인가 부터 2022년도까지 올해 친 것까지요. 전부 다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지. 고전 소설 사자성어 예를 들어서 있나? 그러니까 고전 소설 뭐 세부 사실 유형인데 고2고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있는 거 100문제 뽑아줘 하면 쫙 뽑아줍니다. 네. 그래서 그거 뭐 PDF로 옮겨서 자기가 패드에 공부하든지 뭐 출력하든지 아니면 그냥 거기 자기 뭐 컴퓨터에 대고 그런 것도 푸는 것도 되게 좋은 도움이 되죠. 되게 좋은 도움이 되니까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아니면 또 저희가 시중에서 있는 교재들 그거 제가 맞는 거를 이렇게 해서 또 맞는 트레이닝을 설계해서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시켜요. 매일 1시간씩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수업 때 3시간 그러니까 총 한 8시간 정도 관리가 되네요. 그죠? 예. 그것들을 정시 프로그램을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 맞춰서 좀 더 괜찮다, 좀 더 학생의 어떤 실력이 안정돼 1등급인데 해줘야겠다 싶으면은 그 이제 좀 실전 연습을 맞게 시키죠. 거기 맞춰서 해서 시간도 별도적으로 관리해서 연습을 합니다. 상위 등급은 철저히 어떤 첨삭식 수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모르는 몇 개가 되게 자기한테 사실은 그 치명적인 부분이거든요. 계속 틀릴 거예요. 계속 틀릴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는 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취약점이에요. 틀릴 것들을 계속 틀린다. 하위 등급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4, 5등급이 나온다. 그럼 어쨌건 뭐 3등급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정시 쪽 생각하는데 뭐 대학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3, 4등급은 나와야겠다 싶으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화작부터 잡죠. 화작 영역을 제대로 풀 수 있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과 문학도 케어를 하되 이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 독해 과정에서 좀 힘들었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지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냥 문제를 안 보고 풀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거를 좀 도와주려면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그 좀 거기 맞게,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드리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지문을 제대로 어떻게 좀 어느 시간을 초여해서 읽었을 때 거기서 머리에 최대한 많은 잔상이 남게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그 2등급 때 친구들이 5, 6등급 때 친구들이 어떤 성향이 좀 강하냐면 봐요. 그 본문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이제 조합이 돼서 문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모든 독해 문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본문 읽고 문제 볼 때 이제 본문이 없어져요 머리에서 문제만 노려봐요 눈이 문제만 계속 노려보면서 이렇게 좀 뭔가 마음에 끌리는 걸 이렇게 찾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그러니까 이 본문의 어떤 특수 부분하고 이 문제의 보기 선지 특수 부분하고 이게 비교를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그 하는 연습들을 좀 시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위 등급 학생도 마침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떻게든 좀 해왔는데 점수가 들쭉날쭉한 친구는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잡아줘야 될 필요도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야구로 치면 선생님 방식에 맞는 대로 좀 타격 폼을 좀 맞게 바꾸는 거죠. 맞게 좀 바꿔서 정확한 타율이 나오게 좀 연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위층들 그러니까 뭐 한 3등급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정도여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전국 20% 안에 드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1등급 욕심이 있으시고 제가 말하는 상위 등급은 이제 거의 뭐 1등급 나오다 어쩌다 2등급 나오는 이런 적이에요. 근데 이제 3등급, 1등급 표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죠. 이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역량은 되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면 될 건데 참 잘 성적이 안 나온다, 안정되게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좀 연습을 시키냐면 두 가지가 같이 고난도 영역과 기초의 보강 플러스 실전 연습 이게 밸런싱이 가장 좀 균형적이게 맞춰서 개인의 어떤 학습 성향에 맞게 올라줘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에요. 사실 이 친구들이 제일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한 본인 개인적으로 인내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만큼 안 나온다 어떨까 등급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걸까 고민도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학습의 정확한 그러니까 훈련이죠. 국어 풀이 훈련, 지문 독해 훈련, 보기 선지, 문제 본문하고 확인하는 훈련, 또 특수 유형 훈련 그 훈련들이 계속 그 루틴들을 좀 제대한 좀 따라갈 수 있게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주된 관심사가 상담을 해보면 이래요. 나는 시간이 좀 촉박할 때가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은 특히 2등급 대 애들이 많이 해요. 3에서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그 문제 푸는 그 스킬적인 면을 너무 얘기해서 하면은 솔직히 좀 안 돼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 학생 다시 그렇게 듣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빨리 풀어져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개별적으로 다 진단이 이루어지죠. 옆에서 저희 소수로 움직이고 하니까 상담하면 뭐 아시겠지만 책상에 진짜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좀 나쁜 습관 그런 것들을 좀 잡아서 제가 맞게 해주죠. 분명히 그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는 습관들이 알게 모르게 형성이 돼 있을 수가 있어요. 혼자 공부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제가 잡아주면은 효과가 있지요. 그렇게 하는 식이고요. 그러니까 뭐 학원이니까 저희는 뭐 지금 말씀드린 거 확인은 지금 아시듯이 이렇게 일체 강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보통 학원이라고 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확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확산성이 없죠. 없고요. 그냥 이 친구들이 다 개별적 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적입니다. 만약에 뭐 저희 학원도 뭐 어떻게 뭐 확장이 되고 뭐 다른 선생님도 쓸 수 있어서 뭐 다르게 어떻게 뭐 집체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또 지금 말씀드리는 5단 국어, 오창에 있는 5단 국어는요, 제가 관리하는 거고 제가 수업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프로그램들 다 제가 하는 건데 뭐 그런 건 아예 없어요. 그냥 제가 다 하는 거고 소수 개별 관리가 기본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야 성장이 나오죠. 성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아까 문제 푸는 그 스킬 얘기 드렸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요거는 여기서는 말씀을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영업 기밀이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빠르게 풀려지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 세부 사실 유형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글의 서술 구조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시에서도 있죠. 표현법 물어보는 거. 소설에도 그 서술자의 특징들 혹은 사건 서술 전개 구조 물어보는 거. 그리고 어휘 문제들 있죠.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보시는 분들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읽으시고 탁 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안정된 방법이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설을 푸는데 서술 특징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서술 특징을 물어보는데 서술 특징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잡고 일단 눈으로 잡고 본문을 한 3분의 1 정도나 2분의 1 정도 읽어요. 읽고 다시 선지를 딱 봐요. 딱 봤는데 확률적이에요. 확률적으로 1, 2, 3번에서 그게 정확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은 핵심 스킬이 뭐냐면 답이 아닌 거, 그러니까 오답,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지 않은 것을 고르거나 그렇다는 걸 고를 때 그냥 완전 답인 거를 빠르게 고를 줄 아는 판단 역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있으면 5 선지하고 내가 다 비판을 하고 있어서 5가지 틀린 걸 다 증명하고 있다. 저는 그쪽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닌 답.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익이나 토플에도 most appropriate answer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맞는 걸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제일 맞는 거. 그러니까 딱 적합한 거, 제일 적합한 거. 오답을 고르면 제일 아닌 거, 정답이면 제일 맞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죠. 경험에 쌓인 그 감각. 근데 그걸 이렇게 읽었을 때 1, 2, 3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맞는 거를 빨리 마침 2번이 그거야. 그럼 딱 확인하고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게 푸는 게 한 1분 30초, 뭐 2분 이렇게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읽고 이렇게 했는데 뭐 30초 안으로 해결이 됐다 싶으면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하고도 나머지 읽으면서 대응을 하면 돼요. 그게 좀 능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은 자기만의 스타일로 또 자기화돼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해야겠죠. 그죠? 그런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게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효율적이게 읽을 수 있어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지만 독서를 하고 문제 응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스캔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빠르게 기본적인 문항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빨리빨리.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나중에 전문 자료를 좀 읽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죠. 그렇게 그 연습을 여기서는 좀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기가 한 1등급인데 가끔 2등급이 온다, 1, 3등급이 있다, 혹은 뭐 4등급까지도 되겠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하다. 이렇게 되면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 등급 층위들 이렇게 얘기 드렸고, 그리고 그 자기가 만약에 저기다. 그러니까 등급 내신을 봤을 때, 자기 내신을 봤을 때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내신 딱 봤는데 그 언어 영역을 봤는데 내가 뭐 점수가 하위층이건 중위층이고 상위층이건 좀 어떤 풀이적인 어떤 스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언어 영역은 시간 싸움이니까 그런 거 좀 빨리 익히고 싶을 때는 저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분명히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루는데 도움이 분명히 될 겁니다. 대임 논술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 이력들을 저희 블로그 와서 봐주시면 원래 공무사관학교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했고
거기에서 생도들 그 대학 장문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대학 국어였죠. 그러니까 라이팅을 배우는 클래스죠. 그래서 그거 이렇게 국어 쓰는 거랑 커뮤니케이션들이랑 외국 생도들한테 이렇게 한국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군복무로 그걸 했고 그거 할 때 글쓰기도 이렇게 좀 해가지고 뽑혔어요. 그래서 잘 쓰겠죠. 그리고 컨설팅 일을 또 하는데 제가 하는 컨설팅에서 생기부를 관리하는 일은 상당히 저의 작문 역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상당히 높은 거여서 잘 쓰겠죠. 잘 쓰겠고 근데 그 말을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장문 교재도 썼어요. 근데 상하나 장문 교재도 썼는데 계속 그걸 얘기 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논술 수업을 보통 하면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서울 가면 이제 보통 이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강사가 이제 그 논술 해당되는 문제의 그 해설을 해줘요. 해서 이 문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나면 조교들이 그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개별 첨삭들 해줄 거예요. 단위가 작으면 강사가 직접 해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첨삭을 받으면 그것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거구나 이건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연 그게 수용이 될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건데 이게 좀 또 비판적이고 좀 더 좀 명확한 표현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 논술의 특징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학생들 일단 오면은 초안에 우선 원고지를 써야 돼요. 나중에 좀 정서해서 쓰는 법 그리고 어차피 손으로 논술은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분량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분량을 쓰는 그 연습은 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데 그거 하고 나서 저희는 다시 좀 한 2,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들여서 구글 문서에 올려놔라고 해요. 학생도 자기 노트북이나 패드로 구글 문서 올려두고 저도 제 거 맥북 켜가지고 이렇게 구글 문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학원도 모니터가 몇 인치지? 한 80인치인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띄워두고 구글 문서를 주고 봐요. 그걸 해서 이렇게 봅니다. 해서 제가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리는지 그리고 이걸 특히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제가 예시로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 미술학원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또 드로잉을 할 때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좀 잡아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라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쓰는 게 맞다라고. 그런 거를 선생님 그냥 바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 이건데 이거는 너는 이달락은 이렇게 쓰는 거다 하면은 한 1분에서 3분 사이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써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쫙 써주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됐다라고 하면 학생이 좀 빨리 깨우치죠. 되게 빨리 깨우치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한다라고 하죠. 시간은 보통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필요하고요. 월 8회 정도 이렇게 좀 필요해요. 논술 전형이 필요할 때에는. 그래서 2시간은 이제 첨삭이고요. 2시간은 전에 썼던 거, 그걸 이제, 그 초안을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하고 이게 대학별로 달라요. 문제 유형들이요. 다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가지 유형의 배합이다. 인문 쪽이나 상경 논술은. 3+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작은 언어 영역 지문이나 사회 교과 관련 그 지문들이나 기사들 혹은 문학 작품들이 섞여가지고 있는 4개에서 6개 정도의 조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하는 제시문 분석 유형이 있습니다. 보통 1번에 배치가 돼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도표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용해서 분석을 하는 연습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아젠다가 있거든요. 갈등론
대 기능론이냐 아니면 분배 대 효율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이제 자기가 거기서 뭐 찬성인지 반대인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요구를 하죠. 여기서 찬성 의견을 쓰고 뭐 반대측을 비판을 하는 글을 써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의견 형성을 하는 유형. 그러니까 유형이 세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그 재심 분석, 하나는 도표, 또 다른 하나는 의견 형성. 여기에서의 어떤 그 포션이 나눠져서 성대 같으면 3대 3대 3이에요. 그냥. 네. 부가 100이라 봤을 때 3대 3대 3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연대 같으면 5대 5라 봐야 되나? 예, 뭐 저기 도표 분석과 그거. 네. 근데 그 사이에 의견 형성이 좀 있긴 하다. 네. 좀 그런 식. 네, 근데 이 유형들을 기본적으로 좀 학습을 할 수 있게 해두고 학생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 친구는 도표는 빼야 돼. 이 친구 문학 지문이 있는 건 무조건 빼야 돼. 이 친구는 재심 분석은 완전 머신이야. 10개 문제풀이 무조건 다 맞춰. 이 친구는 그 의견 형성할 때 그냥 무조건 자원급제할 글이야. 너무 좋아. 그런 거 잘해. 완전히 그냥 기자로 바로 뽑았으면 되겠어. 장단점이 있죠. 거기 맞춰서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정시 쪽하고 논술은 입시 컨설팅이 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네. 뭐 제가 선생님인데 대학 어디 보내주는가는 그래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뭐 비용이 별도로 요구하진 않습니다. 외부 인원은 받아요. 네. 그냥 어느 대학 가나요? 해가지고 뭐 입시 진단 하잖아요. 그런데 받아요. 어느 정도 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은 그냥 전에도 그랬고 그냥 이거 너는 대학 여기 쓰는 게 맞아라고 좀 충분히 학생한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해서 다 맞춰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논술이 신경 써야 되는 게 꽤 까다로워요. 이게 특히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최저 부분도 있고요. 또 그만큼 신경 써야 되는 게 날짜도 있어요. 이렇게 날짜가 당연히 대학교 측도 법인체니까 학생들의 이게 수용 언제 날짜를 배치해야 학생이 많이 지원할지를 계속 해야겠죠. 그게 어떻게 확인되냐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입학처 가면 수식 계획이 있고 모집 요강이 있는데 뭐 계획해봤자 뭐 웬만한 거 다 있거든요. 근데 뭐가 빠지냐면 날짜가 잘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날짜가 좀 뭐 주요 대학들은 눈치 안 보고 딱딱 적어두죠. 딱딱 적어두면 나머지 또 좋은 대학들은 잘 보고 이때를 피할까 아니면 요거 못 쓰는 만약에 뭐 똑같은 날짜더라도 아마 여기 못 쓰는 애들은 요쪽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나름의 전략을 세워서 쓰죠.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 날짜가 박히는 게 있죠. 날짜 그리고 최저 그 다음에 학생의 또 개별적 성향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봐주죠. 상경계열 같으면 저기 건국 그 다음에 성대 연대 한국예대 쪽은요 그게 유형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가 없어요. 좋죠. 그래서 수학이 없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상경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도 좀 확통에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상경은 수학 문제가 또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양대가 있겠고, 네, 경희대도 있죠. 근데 좀 뭐 확통일 때도 있고 확통 비스무리한 다른 거 방정식만으로 해결이 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수학이 조금 내가 그래도 커버할 수 있겠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거 맞춰가지고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 상경 논술을 쓰는데 또 수학이 등급이 뭐 3, 4등급 나오는데 네, 그래도 그 상경 이렇게 간 친구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수학 과목은 좀 솔직히 위축이 좀 되잖아요. 많이 되죠, 그죠? 참 그런 과목인데 그래도 논술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자면 그래요. 저희는 오면 기본 유형들이 있을 거고 뭐 기본 유형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겠죠, 그죠? 뭐 학생마다 좀 성취적인 다르겠지만 뭐 맞춰서 시켜야죠. 거기 맞춰서 이렇게 학생이 그러니까 2학년이 있으면 2학년부터 보통 뭐 3학년 가을까지 이렇게 시간 있을 거고 3학년 지금 등록하는 여름에 등록하는 친구들은 뭐 11월까지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춰서 해요, 개별적으로. 그게 제일 좋고 전 그렇게 해가지고 다 성과 냈고요. 그렇게 소수 정예만 받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유형 익히고 나면 대학 선정이 돼 있거든요. 대학 선정이 이제 유형이나 날짜 맞춰가지고 하면 네, 그 대학들 맞춰가지고 기출 연습을 많이 시켜요. 많이 시켜가지고 합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런 건 있어요. 다른 대학 문제더라도 이 대학 유형에 맞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제시문이 있으면 단학교 대학수인데 분명 이게 그 도표나 그 제시문 가지고 좀 문항을 몇 개를 좀 바꿔버리면 이 대학 유형과 유사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로 좀 연습을 좀 잘 시켜요. 해서 또 선생님 장점은 첨삭이 빠르고 글을 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해서 또 좀 그 논술 쪽으로도 한번 역전을 해보고 싶다 싶은 친구들은 네, 또 이렇게 등록해 주셔서 같이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수행 논술 프로그램이 있죠.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수행 평가가 있죠. 만약에 자녀분이 중학생이면 보통 중학생 같은 경우는 수행 평가가 그냥 잠깐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을 때가 있죠. 고등학교 때 그런 테스트가 있어요. 작은 뭐 서술형 테스트라든지 단답형 문제라든지 해서 좀 시험과 시험 사이에 좀 학습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수행 논술 프로그램은 그건 아니고요. 그거 잡아주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자기의 그 탐구와 관련된 발표나 어떤 에세이들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그게 중학교 때에 비해서 빈도수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부모님들이 잘할 겁니다. 혹시 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잘 모르시거든요. 중등어민들은 그게 얼마나 많냐? 죽어요, 애들 진짜. 네, 많아요. 많아요. 되게 많아요. 왜 그게 생겼냐면 사실은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진짜 있긴 있어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어. 근데 이제 뭐 탐구를 하려고 했는데 줄기세포가 이런 거야? 줄기세포로 뭘 고칠 수 있어? 이걸 고칠 수 있어? 우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어떤 걸 알아야지 내가? 이 지식을 알아야 돼. 공부해야지. 공부하고 또 탐구 쓰고 자율적인 지적 성장이 일어나죠.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되게 이론적으로는 좋고 실질적으로 이상적으로 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있는데 잘 안 되죠. 그게 확률적으로 잘 안 일어나죠. 그게 그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그 발표든지 어떤 개인의 그 에세이 작성이든지 그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저희 그 저기에요. 수행 논술 프로그램이에요. 주 1회 정도 필요해요. 시간은 그렇게 해서 학생하고 좀 그 저기 학생이 좀 원하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과목 상관없이 뭐 음악이든 음악도 에세이 쓰죠. 어떻게 뭐 과학이든 수학이든 수학도 뭐 쓰는 거 있거든요. 고등학생들은 잘할 거예요. 그래서 뭐 국어든 뭐 영어를 뭘 쓰든 과목은 상관없어요. 다 이렇게 케어되니까 네, 그것들을 쓸 수 있게 제가 논술 지도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 뒤에 말씀드린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은 어쩌면 저의 역량과 장문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깊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이 어떤 그 시간을 버는 개념인데 수행 논술 프로그램은 어머님 딸의 니즈가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키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보니까 이거는 대학교 리포트를 써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고 애들도 열심히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배울 곳이 없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작문 클래스죠. 그거를 좀 배우게 할 수 없을까? 근데 뭐 작문에 이론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학교에서 써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미션에 맞게 좀 하는데 좀 그거를 내가 좀 배울 수 없을까 하면 그 수행 논술 프로그램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제가 지도를 해드려요. 어떻게 해드리는지에 대해서 일반형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마다 작문 역량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게 학생 개별적으로 니즈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성은 학생한테 학생과 같이 어떤 그 탐구물, 발표문 그런 것들을 하게끔 제가 잘 수업 지도를 해서 가르쳐줘서 알려주고 또 그걸 제가 첨삭하고 고쳐줘서 좀 그 역량을 좀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좀 배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수행 논술 프로그램입니다. 수행 논술 프로그램의 어떤 그 피로도는요,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중학생들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좀 뭐 자사고 폐지된다 뭐 그런 얘기 잘 없죠, 그죠? 국제고가 뭐 어떻다는 얘기, 뭐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잘 없죠. 이제 슬슬 저 입장에서도 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이 그쪽 학교에 대한 준비를 위한 컨설팅이나 그런 어떤 문의들이 좀 많아요. 매일 되게 많이 늘어나곤 있어요. 뭐 왜 늘어나는지에서 별의별 얘기는 다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많아지고 있고 그런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 개 좀 제가 좀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걸 이제 보면 이렇게 거기 가려면 이제 뭐 가내신이 얼마 나와야 되냐, 뭐 등급이 얼마 나와야 되냐 얘기를 하죠. 내신 그러니까 가내신이 뭐 290 몇이어야 되냐, 어때야 되냐, 또 과거 가려면 올해일 찍어야 되냐,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올해이나 뭐 가내신이 높은 거는 좀 당연한 문제고요. 중요한 건 그런 대로 떨어지는 친구들은 왜 떨어질까에 대한 거죠. 왜 떨어지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자사고 쪽에 예를 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면접으로 물어보거나 자소서로 물어보거나 자소서를 보고 나서 면접에서 다시 물어보거나 이런 걸 물어봐요. 개인이 어떤 그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사례를 얘기해라 라고 하면 이런 게 언뜻 떠오르죠. 어떻게 해서 내가 수학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팍 올랐다, 잘했다, 이렇게 쓰기 쉬운데 실제로 뭐 청신국제고 같으면 아예 그냥 사례를 잡아두고 그렇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짜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 주도 학습의 그 궤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해서 개인 탐구의 이력이에요. 이 싸움은요. 개인 탐구의 이력인데 그게 학교 수업의 커리에서 잘 안 만들어져요. 네, 뭐 사례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냥 나중에 자사고 준비한다고, 과학고 준비한다고 면접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학생부 가지고 오면 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이거는 저기 서류에서 좀 부족합니다라고 말씀 미리 드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선생님들이 중학생들 생기부를 잘 관리 안 합니다. 잘 안 하고 산에서 뭐뭐 했는지에 대한 진짜 팩트 이력들만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개인별 세부 항목별 그 특기 역량의 발달 사항을 적는 것인데 그냥 그 수업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있죠. 그럼 사실 그거 보면 면접관이 뭘 가점을 주고 뭘 물어보겠어요. 또 아니면 또 서류 평가할 때 뭘 하겠어요. 잘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서류 평가에서 등급 좋고 애가 전교 1등인데 떨어지는 애도 많거든요. 그것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만약에 뭐 또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전교 걔는 뭐 10등, 20등인데 쟤는 붙었어.
아, 쟤 중학교가 좋은가 어떤가? 중학교가 좋아서 그런 거 사실 없고요. 그게 좋아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탐구 이력들을 좀 잘 살려줘서 생기부가 적혀졌든지 아니면 분명히 뭐 저 같은 사람이 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자기 탐구 이력을 만들죠. 고등학부모님 이 말들이 이해할 거예요. 세특 적어 주려고 학교에서 그 자기가 셀프로 주제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탐구를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이 적어주면 이거 생기부에 적어주겠다라고 하세요. 사실 그게 그냥 지금의 어떤 원래 그냥 설계된 세특 적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게 학생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게 교과 보면 학습활동 보면 해라고 하잖아요. 학습활동 시험에 안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안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잘 써봐도 학습활동 보면 학습활동 있고 답 적어 있는데 아 뭐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발달사항 선생님한테 막 자료 줘서 아 네가 이걸 했구나 저걸 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잘 안 하니까 그냥 또 뭐 누가 주도적으로 해요.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가 좀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탐구물을 만들어서 선생님께 줄 필요가 있어요. 또 외고를 지망한다면, 국제고를 지망한다면, 과학고를 지망한다면 과학고 되면 당연히 어떤 분야의 과학 연구자, 국제고나 외고라면 국제 외고 역량의 연구가 청심은 좀 다르겠다. 그래도 이과도 저기 있으니까 뭐 좀 국제 역량을 나타내는 과학 연구자도 있을 수 있겠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자사고더라도 뭐 의대 쪽 희망하거나 뭐 등등 있을 거니까. 근데 자기 어떤 그 진로 성향에 맞춰서 쫙 탐구 역량을 드러낼 필요가 있고 그거를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주지 않은 그거를 내가 쓰는 거죠. 직접적으로 써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상담을 통해서 선생님 저 이거 이렇게 했어요. 좀 어때요? 좀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들은 또 제자가 그런 거 고쳐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왜 하느냐 이렇게는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 탐구했어 기특하네. 근데 여기가 좀 이런 내용 더 들어가 볼까? 여기 신문 기사도 읽은 거 좀 더 찾아보자. 책을 이런 거를 한번 읽어볼래? 그 내용을 좀 넣어볼까? 라고 해 주셔야죠. 당연히. 그걸 해서 그럼 결과가 학생의 이력이 있으면 그게 넣는 거죠. 그게 이제 세특이에요. 세특. 네. 그러니까 생기부 2, 3,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이게 자녀 거 뽑아보시면 성적 나오는 칸 밑에 있어요. 그거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뭐 적는데 그런 거죠. 우리 아이의 개별 학업 성장 이력을 적는 거예요. 그게 뭐 점수가 높아졌다 뭐 이런 것도 뭐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양가 있는 서술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적혀져야 돼요. 잘 봐요. 뭐를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의사가 희망이에요. 의사를 희망하고 있고 이 학생은 요즘은 이제 거기 뇌 관련 그쪽 지망하는 친구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해서 탐구를 하고 싶은데 치매를 보는 방법이 뭐 뇌를 열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서 뭐 이렇게 부정한 단백질이 쌓인 걸 보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인지 양상을 가지고도 따질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어떤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탐구 사례 한 개 만들어요. 실제 뭐 자기가 써도 좋아요 이거를. 그리고 그 탐구 사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측정법이 있다 이런 원리구나.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두세 장짜리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근데 또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실제 사회적으로 탐구를 해봤을 때 치매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언어 역량이 어떤가, 그들의 문맹률은 어떠한가,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두고 뭐 언어 인지 역량이 맞나? 그러면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또 비판하는 또 글을 또 쓸 수 있는 거고 한 개 더 내고 그럼 또 뭐가 맞을까라고 해서 그분들한테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인지 역량을 따지는 것이 맞다. 언어적으로 기호화된 것이 아닐까. 글 문자로 기호화된 게 아니라 그림으로 기호화된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측정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탐구를 해서 내고요. 이거 뭔지는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할까?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치매 쪽에 좀 완전 치매 가는 길로 넘어가거나 하기 전 단계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제 잠시 이제 발현되려고 하는 단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분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그 언어적으로 좀 뇌가 활성화되게끔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손자들이 이렇게 책 읽어주는 게 진짜 좋죠. 그리고 그 손자들이 내가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사회적 봉사활동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하면 좋은 거겠죠. 외부 봉사활동들은 아마 생기부키지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외부 봉사활동 우선 하시고 뭐 찐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하고 개별 이력도 우선 학교에다 제출도 하시고요. 근데 그 이력들은 이제 보면 양로원이나 어디 가서 그분들 뭐 청소도 해드리고 또 책도 꼭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어떤 에세이 같은 거를 영작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영작을 써서 거기에 어떤 그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를 생기부에 드러나는 건 좀 곤란할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껴가지고 어떤 그 이분들한테 이런 봉사활동이 사회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비판적인 그런 글을 에세이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면접관한테 왜 썼는지 얘기를 해주면 좀 매력적이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한 그 탐구물들을 이렇게 같이 수업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1회 정도로 해서 그렇게 있고 만약 근데 또 수험생들은 중고생 시험들은 수험생들은 바쁘잖아요, 그렇죠? 바빠서 쓰는 프로그램은 수시 컨설팅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수업적으로 배울 건가 아니면은 그래서 역량을 좀 기를 것인가 아니면 네, 그렇게 컨설팅으로 해서 뭔가 좀 시간적 효율을 볼 것인가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설팅 프로그램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정시 컨설팅, 수시 컨설팅이 있겠죠. 고등학생들도 있겠구나. 근데 수시 컨설팅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쪽은 고등학생 수능 안 보니까 그러니까 수능을 좀 대비를 하는 입장에서의 컨설팅이 있겠고 수시적인 부분에서 컨설팅이 있을 겁니다. 둘 다 또 통합해서 할 수도 있겠고 당연히. 그러니까 수시 6장, 정시 3장 이렇게 쓰는 거니까 총 9장을 통합해서 쓰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게 있는 건데 컨설팅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 컨설팅이 있고 수시 컨설팅이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과학고, 자사고 쪽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맞는 어떤 자소서나 면접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수시 쪽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먼저 근데 이렇게 각 프로그램도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컨설팅 프로그램은요 2가지 경우에 합니다. 하나는 학생의 어떤 학업 성취가 너무 좋아요. 거기에서 뭔가 활용 점정을 찍겠다라고 해서 할 수가 있죠. 의대 준비를 하는 입장인데 학생은 막 1.0x 등급을 막 찍어요. 다 1등급인 거죠. 막 찍어서 거기에서 뭔가 좀 안정적인 어떤 성취를 얻어야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요. 근데 그 경우가 사실은 좀 마이너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다루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한 10% 미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등급은 어느 정도 좀 나와지고 있어요. 나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생기부 정리라든가 면접의 싸움에서라든가 거기서 뭔가 좀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 친구의 등급이 낮아요. 낮아요. 낮는데 그래도 좀 목표하는 곳이 있어서 내지 이 친구가 등급이 낮게 된 이유가 이런 거 얘기했죠. 중학생들은 잘 모를 거다. 고등학생들도 분명히 알 거다. 수행평가 학교 오면 진짜 거의 죽어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많아요. 많거든요. 하는 게 많아서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할 때 이런 거죠. 그걸 이렇게 대비를 할 때 친구들이 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냐면 학생들이 그게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과 기말고사에만 좀 최대한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 학생의 어떤 학업 성취나 학업 안정도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인 학습할 수 있는 건 어땠을까? 플러스 학생의 어떤 그 학업 성취가 몇 4등급이다, 5등급이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2등급으로 팍 뛰고 하기를 바라지만 확률적으로는 유사한 등급대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것은 학생 내 어떤 등급 지표 외에도 다양한 발달적 서술들을 가지고 그 서술에 대한 평가를 좀 하는 것인데 그 평가들이 좀 고평가 받게 되면은 내 자녀의 그 낮은 등급을 커버를 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등급은 떨어지는데 경희대 같은 예를 들면 1.5등급 떨어져요. 3.5등급이 붙어요. 그게 외고라서 떨어진 게 아니고 외고라서 붙은 게 아니고 3.5등급 4등급이 외고라서 붙은 게 아니고요. 그게 서술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고나 자사고나 과학고 쪽이 생기부 서술이 좋게 잘 빠지는 확률이 커요. 거기에서 좀 케어 확률이 높아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고에 있다면 일반고가 더 메이저니까요. 그렇죠? 많으니까요. 대다수니까. 근데 일반고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그 서술들이 자사고든 외고든 유사하게 써질 수 있게끔 뭔가 어떤 그 외부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생기부 결과가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나 과학고보다 외고보다 국제고보다 더 서술이 좋게 나오면 걔들이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이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케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부득이하게 같은 과를 지망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성대 사례인데 과학고에 떨어졌는데 저기 부산의 일반고에 붙었던 사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있어요. 진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따지는 거죠.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평가는 깜깜이 저녁이다 뭐다 말은 많지만 기본적 원리는 아까 제 영상 쭉 보시면 가끔 세특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의 어떤 개인 발달 사항이 적혀진 그 서술을 보는 것인데 그 서술에 대한 어떤 우리가 결과물을 좋게 만들 수 있으면 나의 낮은 등급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이제 목적이다 볼 수 있겠고 수시가 좀 그런 거고요. 정식 컨설팅은요 보통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는 당연히 이제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입시 진단의 문제 제일 큰 문제고
사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그거죠. 근데 이제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거 상위 등급이고 중위 등급, 하위 등급 말고 다 똑같아, 다 비슷해요, 다. 어머니 입장에서 자기가 좀 이렇게 공부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요가 있으니까 이제 관리형 학원이나 관리형 독서실이나 관리형 스터디 카페가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흥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겠죠. 저희 학원도 그렇게 제어를 합니다. 정식 컨설팅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렇게 해요. 먼저 정식 컨설팅 어떻게 되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컨설팅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학습적인 측면은요 어떠냐면 이래요. 학습적인 측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정식의 수업이 있거든요. 국어 같으면 이제 언어 영역 대비를 해주잖아요, 그죠? 아니면 공부 알아서 하고 제가 이제 그냥 컨설팅만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근데 첫 번째 그 전략적인 부분은 학생으로부터 일단은 그리고 N수생이나 고3들은 특히나 매월 아니면 2주 간격으로 현 상태의 측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학생의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현 상태로 이 정도까지는 지금 되겠구나. 요 정도까지 가면 내가 여기까지 이 대학 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자녀분들이 아직 어려서 이 점수인데 어느 등급인지를 잘 몰라요. 또 이런 생각도 있죠. 그래서 근데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오를 거예요. 분명히 공부하면 오를 거예요. 충분히 오를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그런 건 있죠. 그게 근데 얼마로 올려야 되고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또 내가 잘 안 오르는 게 있고 오를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성적의 디자인이 특히 고3들이나 N수생은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요거는 여기 낮을 거니까 네가 이걸 잘하니까 이건 무조건 여기 잡아놔야 된다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다 90점 이상 맞춰놔 라고 하면은 좋겠지만 개별적 성향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언밸런싱이 있거든요. 특히 잘하는 건 더 잘하게, 못하는 건 좀 어떻게 보완하게.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렇게 맞추면은 우리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문은 또 윤사는 기깔나게 잘해요. 그래서 잘하는데 국어 조금 잘하고 문과죠. 그러니까 영어는 괜찮고 수학 힘들고 해서 보면은 이제 이걸 이제 짜야 되는 거죠. 이제 점수 디자인을 했을 때 저기 어떻는지. 그러니까 뭐 근데 또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일수록 자기 입맛에 안 맞을 경우도 있거든요.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쪽이나 좀 포션이 괜찮은 거죠. 비율이 괜찮아가지고 무슨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포션이 안 좋지만 그래도 국어나 사회가 이게 받쳐주니까 그래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수학을 이 정도 내려가도 국어나 사회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등급 종합 점수 여기 그 입결 점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좀 디자인을 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를 2주에 한 번씩은 합니다. 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점수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죠. 그것이 우선은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대한 어떤 그 상담과 생각이 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월 2번씩 하는 거죠. 그게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그 진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있어야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있고요. 그렇게 해야 엉뚱한 얘기를 안 해요. 네. 쓸데없이 이상하게 높은 얘기를 한다거나 반대로 엉뚱하게 낮게 생각한다거나. 근데 전자보다 후자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려면 몇 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월이 지났어도 애들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역할,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
입시 전략을 그렇게 짭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관리형이죠. 관리형으로 이렇게 보통 6개월씩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근데 보통 수능 때 많이 오시죠. 가채점표 들고 오셔서 어디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미팅 시간 잡아서 말씀드리죠. 이것도 어떻게 될 거다라고. 가채점표 받으면 하나, 그 다음에 이거 실제 점수 나오면 한 번 더 무료로 해드리거든요. 맞는지 어떤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드려요. 추합까지도 신경 써드리죠. 같이 봐서. 정시는 추합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관리형으로 들어가면 6개월 단위로 들어가면 다 하는 거고요. 끝까지 합격할 때까지, 추합될 때까지 하는 거고. 근데 그 이제 진단이요. 진단. 목표를 잡아주고 진단. 그런데 근본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학원이 성공을 하는 이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수의 어떤 상승 이유가 좀 높잖아요. 근데 재수학원 가도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재수학원 가도 공부 안 했으니까. 네. 뭐 자버리면 되죠, 그냥. 많아요. 거기 있는 뭐 조교들이 상담이 어떻게 하겠지만 케어 안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떤 통제력과 관리력을 좀 높이고 싶다. 그래서 자, 너의 요즘 한 개 얘기 드리면, 요즘 스터디 카페가 어떠냐면, 관련 스터디 카페는 매니저분이 계세요. 가셔가지고 이제 핸드폰하고 다 뺐고 너 어디서 어디까지 공부할 건지 이렇게 얘기 드리고 나중에 가서 검사 받고 이렇게 해요. 괜찮죠? 좋긴 하죠. 근데 학생들이 또 거기에 많은 또 동선들이 또 안 맞아가지고 못 갈 수도 있고, 맞으면 또 잘 활용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저희 건물에 와도 되고요. 제 있는 건물에 와도 되고, 아닌 경우도 많아요. 뭐 아니면 또 왔다가 또 밤에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하냐면 시간당 다 인증은 다 이렇게 하게 해요. 다 관리를 다 해요. 저희 보면 학업 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저희 거 있거든요. 블로그 보시면 거기 보면 사례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켜요. 그러니까 입시 진단과 학업 컨설팅 통합된 게 정시 컨설팅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고1 때도 내가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관리를 해드리죠. 학생들 측면에서는 진짜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 진짜 안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거를 부모님이 분명히 아시죠.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 학생, 엄마, 아빠 이렇게 모아서 단톡을 만들어요. 단톡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시간당 플래닝 짜고, 뭐 플래너 맞춰서 이렇게 하고, 못하면 또 못한 거대로 또 반영해 가지고 다음날 또 다시 플래닝 하고 하는 거죠. 세부적인 거는 저기 블로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본적인 요체를 말씀드리면, 요즘 인증 문화잖아요. 그죠? 학업 인증을 다 시킵니다. 이 통제를 뚫어내고 공부를 이렇게 그렇게 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겠다. 그죠?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애들은 자르고요. 어떻게 봐서 다 필터링 할 수 있으니까요. 자르고, 아닌 친구들은 합니다. 그렇게 다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그냥 그게 뭐 프로그램 나눠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보통 다 한 명 보통 과외 들어가면, 예전에 좀 고액으로 들어가면 다 그렇게 다 시켰거든요. 다 하거든요. 아마 보면 우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건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선생님이고 그렇게 해준 건데, 이걸 이제 좀 섹션별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업 컨설팅, 그리고 입시 전략, 그 같이 짜는 것이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 받으면서 하는 게 정시 컨설팅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 컨설팅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였던 그 합격 사례들은 블로그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또 그 말고도 붙인 애들 많습니다. 붙인 학생들 많아요. 많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 현수막을 다 거는 거를 허용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 수시 컨설팅은요 제 프로그램의 특성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부 관리를 하는 곳이 있을 건데 컨설팅 업체가 있을 건데 그 업체들의 경우에 이렇게 생기부를 이렇게 첨삭을 해준다 그러죠. 좀 좋게 써주게. 근데 그게요. 이런 거죠. 만약에 예전에 셀프 생기부가 썼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셀프 생기부를 했을 때 탐구물 같은 거 수행평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뇌 탐구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뭐 줄기세포 뭐 탐구한 적이 없어요. 인공지능 탐구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막 쓰는 거죠. 그건 이제 이렇게 좀 컨설턴트가 이제 현장에서 잘 쓸 수가 있죠. 한 2시간 주면은 쫙 쓰거든요. 그걸로 이제 컨설팅 어떤 수임을 받곤 했던 것이 있는데 요즘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안 되고 일단은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제도적으로 안 돼서 학교에서 기준이 좀 빡세진 면이 있고 하나는 또 일부 하는 데가 있긴 해요. 있는데 질이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아이들이나 당장 부모님이 보시면 아 좋다. 이런 말들이 있네. 대학생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있을 건데 그게 보세요. 보통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관리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그렇거든요. 이게 걔랑 같이 탐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미팅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 친구들과 이렇게 탐구에 대한 이야기와 약간 비전도 설정이 되고 하면서 막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되게 좀 찐으로 신기한 이렇게 탐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학생마다 개개별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진짜 어떤 거냐면 나중에 면접관들이 다 거기서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 물어봐요. 이거 뭐 어떻게 한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터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생기부에서 서류 평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고 면접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첨삭해가지고 써지냐? 저는 안 써진다 봐요. 또 안 써져요.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기서도 깊은 어떤 생각이 시간이 있어야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기부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자녀분들의 그 학교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같으면은 뭐 수행평가가 있겠고 수행평가 말고도 또 써야 되는 거 제출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제가 관장하는 제가 케어하는 사항들입니다. 네, 어떻게 뭐 하는지는 네, 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네네네. 그 어떻게 하는지는 또 상담 들으셨다 분들은 댓글에 달지 마세요. 다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릴 거고 그게 그러니까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율 영역, 진로 영역, 동아리 영역이 있겠다. 그죠? 이렇게 있겠고 각 과목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또 사실 그 체육 쪽도요 세특란이 있거든요. 음악도 있고요, 미술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 지표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 잘 써주신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개인 탐구물도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교에서 시킨 수행평가 부분들도 있겠고 또 안 시킨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안 시킨 부분들도 다 제가 케어를 합니다. 네네네. 케어해서 네, 좀 양질의 생기부가 나올 수 있게 또 시간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하고 다른 부분도 설명드릴 게 있나? 생기부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는 생기부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원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시 전략도 잡아주죠, 당연히. 그러니까 입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1, 2학년들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1, 2학년들은 네, 보통 한 방학 때 해요. 어떻게 한 2번 정도 걸쳐가지고 이 등급이 이렇고 생기고 이러니까 이 대학이 접근성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3학년들은 조금 달라요. 매월 좀 최대한 좀 이렇게 미팅이 이루어질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미팅이 이루어질 때 좀 뽑으면서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님하고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분명히 여름 8월 되면은 또 외부 인원들이 와요. 그러니까 외부 인원이나 이제 관리 회원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또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이제 학생부가 나왔는데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진단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면 내 보통 거기도 일정한 수익금을 받고 제가 뽑아드리죠. 자료 보고 해드리는데 이제 수시 컨설팅 보통 이제 관리 6개월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미팅할 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대학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대학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때는 이 대학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짜서 하죠. 그렇게 짜면서 같이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나도 어머님도 아버님 학생도 같이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딱 있어요. 같이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학 어디 넣을 거다라고 무조건 다 알게 되죠. 네, 그렇게 짭니다. 뭐 이렇게 보통 하죠. 보통 3월에는 약간 상향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볼까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머님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안정을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한번 봅시다. 뭐 지방을 넣을까요? 뺄까요? 어떻게 볼까요? 하면서 쭉 리스트 보고 하면은 대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다 빼보고 다 같이 해가지고 하면서 미팅이 발 때 그렇게 하면 다 합치면 몇 번이겠어요? 대여섯 번이에요. 근데 그거 진단 한 번 하는 거 진학사 같은 데다가 만약에 대여섯 번 미팅 6번 미팅하면 200만 원 넘어요. 그거를 네,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면서 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뭐든. 저는 제일 자연스러운 게 제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입시 진단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 뭐 면접이죠. 그렇죠. 면접은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크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잘 붙여요. 면접은요. 잘 붙이고요. 제가 가르친 것도 커뮤니케이션이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공무상관학교에서 교수사관들 뽑을 때 경쟁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가르칠 만한 사람을 좀 역량이 갖춰진 사람을 뽑겠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네, 면접은 오면 그 학생의 MMI 서울 쪽 대 면접이든 뭐 고대 쪽이나 연대 쪽이나 이렇게 뭐 그 제시형 그런 면접이든 제시문형 면접이든 뭐 생기부 면접이든 다 그건 개별적으로 다 해요. 그거는 좀 관리형으로 생기부로 하는 거 좀 다르네요. 스케줄 좀 빼야 돼요. 그거는요. 스케줄 빼가지고 당연히 1대1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죠. 입시 진단, 면접, 그리고 이거 저 생기부 네, 관리하는 거가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사고 쪽 그런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등급은 3, 4, 5등급인데 당연히 중경 노릴 수 있거든요. 중앙대 경기대 노릴 수 있거든요. 사례도 많고요. 또 건대를 약간 미니멈으로 잡아가지고 할 수가 있죠. 있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때 입시에 따라서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걸 할 때 그 친구들이 보면 수능으로 나쁘냐? 아니요,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팁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프로그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면접을 이렇게 전에 넣어요. 수능 뒤로.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근데 상향을 또 희망을 하는 학교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안정이 아니라 상향한다는 거는 발목을 잡혀도 너무 땡큐인 거죠. 그런 데는 뭐 한양대나 뭐 서강대나 성대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야 이렇게 뭐 걸어도 면접이 없거든요. 그냥 붙으면 그냥 무조건 정시가 수능 만점 나와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뭐 걸어두고 근데 중앙대 경희대가 있는데 나중에 어찌 될지 나중에 좀 뭔가 수능이 더 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판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면접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수능 뒤에 있는 전형을 고를 수가 있어요. 찾아야겠죠. 그걸 고르고 골라놓고 만약에 수능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면접 준비도 나중에 잘 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대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정시가 잘 했어요. 그러면 면접 이제 빠이빠이 하고 그냥 정시 이렇게 넣는 거고 하는 걸로 대비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좀 내가 애매하다, 어떻게 할까, 수시로 갈까 정시로 갈까. 정시도 나쁘지 않아, 수시도 어떻게 할까. 그 카드 9개 던진다고 하거든요. 9개 던지는 방법이 이래요. 그러니까 줄여 얘기하면 면접을 수능일 뒤로 있는 걸 택해라.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학생 딸에 이런 친구도 어느 학생들이 많이 하냐면 농어촌 전형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친구 이력이. 그래가지고 정시도 애가 성실해가지고 괜찮아. 근데 좀 학교가 좀 애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상위 등급 많이 몰려가지고 등급이 좀 많이 처졌어.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수능이란 게 또 이게 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안정권을 우선 깔아놔요. 깔아두고 그 면접을 약간 수능 뒤쪽으로 잡아놔요. 그렇게 해두고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수능이면 11월 18일 이후로 면접이 있는 걸 찾는 거죠. 이제 지금 이게 영상 올리는 게 지금 한 5월이거든요. 5월이니까 뭐 좀 늦어요. 지금 올려진 데도 있고 지금 안 올려진 데도 아주 많거든요. 하니까 6월쯤 되면 다 올려져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수능 뒤에 있는 걸 하라고, 면접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역전이 딱 됐다, 잘했다 그러면은 정시 쓰고 서류 통과, 수시했다 하더라도 면접 안 가는 거고, 정시가 또 만약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저기로 하고 면접 잘 봐서 우선 대학교 걸어두고 그렇게 해서 뭐 반수를 하던가 어떻게 하는 방향들이 있겠죠.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시 컨설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1학년, 2학년 들 학생들 경우에는 또 3학년도 그렇죠. 보통 6개월 단위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도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입시 전략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중에 또 면접도 또 별도로 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이력은 꼭 봐주세요.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사고, 아니면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또 외고, 수시 컨설팅. 그 수시 컨설팅이 아니네요. 그냥 근데 하여튼 자사고, 특목고 그쪽도 컨설팅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자사고 폐지한다라고 이야기 나올 때 그때 좋았습니다. 그때 처음 경쟁률이 낮았고 그때 가서 재미들을 봤죠, 진짜. 좋았는데 지금은 스멀 경쟁률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정시가 평준하다, 수시가 평준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수시가 왜 생겼는 줄 아세요? 왜 생겼냐면 강남 쪽 학생들이 학원이 좋고 빡세고 하다 보니까 수능을 잘 쳐요. 그러니까 수능이야말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산실이고, 그래서 학생의 어떤 다양한 학생들을, 각 지방의 다양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생의 발달 사항을 뽑은 수시를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수시가 어떤 학생들의 어떤 입학에 있어가지고 기회 균등의 어떤 도구였어요. 반대가 됐죠. 그래서 또 그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 전형 뭐 저기를 이제 금수저 전형이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서 강남 쪽 아니면 생기부가 안 빠진다 뭐 어떤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전 정부 때에는 수능이야말로 네, 중요한 어떤 지표가 된다 기회 균등의 또 도구다라고 해서 정시 확대해라 해가지고 막 확대를 막 했죠. 그래서 애들도 정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수능의 어떤 그런 어떤 수능은 다 공평하게 테스트를 보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진짜 공평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그럼 정시 파이터가 돼야지 이게 맞겠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렇다대요. 거기 강남 쪽에 의대 쪽 재수학원에서 압도적으로 지방 의대 쪽을 다 이렇게 진출 다 했어요. 정시 잘 보거든요, 걔들. 잘 봐요, 되게 잘 봐요. N수생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3등급 미만의 어떤 N수생들은요, 혹시나 뭐 영상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렇게 위협 대상은 아니에요. 네. N수생이고 무섭다라고 하는 그 친구들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그 재수생들이 있는데 걔네들만 해도 1% 찰걸? 아니려나? 너무 많이 잡았나? 근데 하여튼 많이 잘하고 많이 훈련돼 있고 해서 그 친구들이 1등급 상위 점수 등급대를 많이 차지를 해요. 많이 해서. 그쪽 친구들이 수능 쳤으니까 잘 쳐가지고 다 진입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정시가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또 그 기회 균등을 억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무시하라는 거예요. 진짜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이것만 생각하세요. 내가 어디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인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또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학교를 한번 학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1이지만 재수생인 거야. 그래서 재수생이어서 거기에서 어떻게 수능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플러스 재수생인데 재수학원인데 여기는 학교 활동도 많아. 또 활동을 열의 있게 하는 애들도 많이 학원에서 모집을 해왔어. 그래서 되게 열정도 많아. 그런 곳은 어디일까? 생각하는 거죠. 학원 안 다니고 컨설팅 같은 거 하나도 안 받고 가는 친구들 잘 생각해 보면 알아서 수능 공부 잘 했고 알아서 생기부 관리하고 탐구하고 잘 했거든요. 그런 애들이 잘 모여있는 학교가 어디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또 그렇게 만들어준 학생과 교원들의 양질이 좀 질 좋은 양질의 교원들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선택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사하거나 특목고나 여기 학교 생각할 때 이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거기 가면 등급이 엄청 밀린다더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등급 잘 따오는 일반고를 갈 거다.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리 있는 말이긴 해요.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 또한 일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면은 수능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여기 학원은 이제 소재지가 청주거든요. 청주에서 컨설팅을 할 때 기반이 한 10명 중에 8명은요 딱 이 얘기를 해요. 최저 없는 걸 잡아주세요 라고. 그러니까 수능에는 극취약하니까 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가면 보통 한 상위 10% 이상대가 100분위로 상위 90점 이상, 상위 10% 이상 때는요, 이 친구들이 대강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요. 점수가. 수능이요.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는 학교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수시 등급 때문에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정시로 잘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시의 점수폭도 계속 이렇게 좀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학생 어떤 다양한 질의 좀 다양한 특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뽑고자 뭐 2등급은 떨어지고 5등급이 붙는 학교가 좀 그런 학생들을 좀 많이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 학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교에서 좀 많이 뽑죠. 거기서. 왜냐하면 생기부가 좋게 빠지니까요.
수시 컨설팅이 있지만 일반고가 학생이 그 좀 이 학생의 어떤 학생부와 좀 비슷하게 보이게 좀 아니면 더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거고 이 학교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좋아요. 그래서 또 선생님도 되게 좀 열의가 있으시고 학생당 선생님의 비율이 어느 정도 좀 괜찮으니까 좀 케어가 많아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요, 일반고를 가가지고 등급을 높게 따서 대학 가는 확률보다는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 들어가서 수시 혹은 정시 안에 중경외시 이상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얘도 한 개 들어볼게요. 한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한일고가 그쵸. 제 진짜 잘하는 제자인데 걔는 4학년 때부터 봤나? 3학년 때부터 봤나? 우리 그 보면 초등학교 논술 프로그램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글쓰기가 걔 거예요. 거기 걔 건데. 걔 한일고 들어갔는데, 근데 뭐 등급이, 그쵸. 예상대로 됐어요. 그래서 정시를 준비해요. 예상한 거고. 근데 솔직히 저는 되게 안정적으로 보고 학생 또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등급이 괜찮게 나오거든요. 모의고사 쳐도 괜찮게 나오고요. N수생 붙어도 10% 이상은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나중에 더 100분이 93, 94 더 진입해야겠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줄 학교고 그만한 역량이 되는 수업가, 그렇게 역량과 경쟁력을 유발할 만한 그 친구들이 많이 있는 학교여서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이란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이 권합니다. 저기 좀 자사고나 거기 갈 거를 권합니다. 뭐 멀리 가더라도 제가 또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게 준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거기도 자소서가 필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또 면접도에 준비를 시켜주죠, 제가. 그거 있고,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제가 다른 게. 제 프로그램 여기 쭉 이게 약간 영상이 아마 제가 섹션별로 자른 것도 올릴 거고 통합본도 올릴 거거든요. 통합본을 보시면 수시 컨설팅 부분에서 생기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유사하게 저희도 해야 돼요. 저희도. 네, 유사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양질의 자소서나 면접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자소서나 면접할 때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저기 빚 같은 거 있으면 빚공예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탐구를 했는데 예상되는 어떤 일반적 통념과는 다르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어떤 요소는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학교에서 대회 같은 거 주최해 가지고 그 대회를 준비하는 탐구 이력들을 이렇게 넣기도 했는데 또 못 넣거든요, 요즘은.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탐구를 해야 돼요. 그런 거.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수행평가 이런 거 시킨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탐구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학교에서 또 애를 좀 키워주려고 선생님들이 한번 또 장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학생들 또 자발적으로 또 그걸 또 하게 되면 또 현실적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그러면 얘가 좀 기특하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뭘 하냐면 그 자율적인 그 탐구들을 만들어줘요. 수행평가 들어가는 탐구가 아니라 자율적인 탐구들을 만들어줘요. 물론 수행평가인데 평가가 아니라 뭐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또 뭐 보고서를 써야 되거나 하는 것도 당연히 네, 해주고 또 탐구물 이것도 같이 이렇게 해요. 같이 이렇게 해서 좀 네,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아니면 대학을 자녀를 첫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겪은 둘째 자녀분이 고등학생인 부모님 아실 거예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 보면 이거 대입 전형 이렇게 줄여놓은 거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축약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저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제가 어떤 그 자소서를 어떻게 쓸지, 또 생기부 어떻게 관리할지, 또 면접 어떻게 준비를 할지 그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드립니다.
합격생 이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블로그 봐주세요. 블로그 봐주셔도 좋고 또 와주시면 또 말씀을 다 드릴게요. 저희도 또 학원 복도에 보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있고 또 이제 와주셔서도 또 말씀드리기 좀 편한 게 그게 그 상담드리면서 말씀드리면 편한 게 그 합격해도 어머님들이 저기 현수막 못 걸게들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그 블로그 쪽은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하셔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잘 봐주시고 네, 보시면 좋아요. 그냥 몇 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 상상고, 외대부고 이렇게 고등학교 네, 붙인 이력도 있고 과학고도 네, 뭐 붙인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대학교 같으면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반고 2등급 학생 그 서울대 수의과 컷 아시죠? 네, 붙였고 일반고 학생 의대 네, 3관왕 시켰습니다. 외고 3점 중반대, 초중반대, 중반대 학생 그 중경외 이렇게 되죠. 중앙대, 경희대, 외대 2개 하고 뭐 국민대 쪽인가 뭐 어딘가 이렇게 해서 거기 5관왕 수시 5관왕 시켰어요. 또 일반고에서 2등급 하는 학생도 똑같이 5관왕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말고도 많으니까 네 그쵸. 또 얘기해 보면 한 4등급 중반? 초반? 초중반? 4등급 대 학생이었어요. 한 학생인데 지금 서울과기대 건축과 한번 보세요. 등급 몇 등급인지 3이에요. 3이거든요. 근데 붙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컨설팅 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가 낮은 등급인데 공부도 못하는데 왜 시키냐 할 수 있겠지만 그 만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회해서 학생이 컨설팅을 들으니까 너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해가지고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솔직히 확률은 적고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학생이 어떻게 또 유사하게 등급은 내주고 있지만 유지 측면은 유지 정도로 했지만 좀 생기부의 어떤 그 서술적 측면이 좋아서 그걸 좀 상회했던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경우가 있죠. 하니까 네, 많이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고 상담도 거기 맞춰서 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